신고를 한 다음에 그러면 이제 상황실에서 우수한 인력들이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출동을 거품을 물고 경련을 한다든가 이러면 이제 이게 이제 뭐 탄저균의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화학적인 그 장비들이 먼저 출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는 거죠.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신고가 돼 있고 예를 들어서 사람이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으면 119가 올 때까지 뭐 교대로 이렇게 하는 이런 이제 교육들로 또 이렇게 받아서 정리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관기관이 공공기관은 이제 유관기관 출동이 5분으로 이렇게 목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일부 소방서 같은 경우는 뭐 3분 슬로건도 건 데도 있다고 그래요. 그만큼 이제 국민의 공복으로서 나름대로 이게 자세를 갖추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데 고무적으로 생각을 해 두실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 초동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진입로 확보를 해주고요. 범인 검거가 용이하도록 왜? 그 범인이 어떻게 범행을 했고 또 어떤 범위로 확산을 시키는지 그 원인을 찾아야 이렇게 사고 확산되는 이런 부분을 차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경지하철의 그 살인가스죠. 사람을 죽인 살인이 아니라 그 화학용어 살인가스를 살포를 해서 동경지하철의 20개 역에서 이제 확산이 됐죠. 이때 이제 3일 만에 바로 옴진리교에 들어가서 그 화학약품 살인가스를 대량으로 있는 부분을 확보를 해서 더 많은 피해를 막았던 사례. 이런 것이 이제 범인 검거나 초동 수사에 이 증거인멸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보존을 해주면서 최대한 인명은 이제 살릴 수 있는 이런 방안 등을 강구를 해서 진입로 확보 등을 이렇게 해줘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 이제 이렇게 많이 훈련이 지금 저는 좀 많이 했거든요. 저는 을지 연습 같은 거 뭐 해서 이제 그 폭발물 부분도 현장 근무할 때 신고해 가지고 그 열차 운행 중단을 과감하게 결정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만류해서도 과감하게 폭발물 신고를 했던 그런 이제 기억들이 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안에서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이 14년도 8월 7일에 이제 발효가 됐는데 이 강대신이라고 하는 사람은 강의를 받기 위해서 강의를 이제 해서 강의를 통해서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개인정보가 이제 오픈이 돼 있죠. 저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는 이제 제가 이제 비즈니스 하는 차원이고 이 그림이나 아니면 메일 주소 내지는 이제 3가지 이상의 것을 해서 자연인인 강대신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의 자료를 수집을 하면 개인정보법 위반입니다. 그 어떤 그 강대신이라고 하는 이름과 이런 매치되는 부분 외에도 이름 아니고 사진 아니고 뭐 메일 주소라든가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그 기록물을 통해 가지고 자연인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건 개인정보법 위반 수집에 관련 이런 거 하면 안 되고요. 주민등록은 당연히 저장 관리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제공을 이제 과거에는 이제 이 대기업들이 여러 개 기업을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뭐라 그럴까요? 뭐 자회사라든가 이런 데다가 이제 공유를 했죠. 근데 요즘은 이제 뭐라 그럴까요? 요즘은 이 공유를 잘못하면 이제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문제가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개인정보법과 관련돼서 상당 부분 이제 위탁이나 이런 어떤 동의서를 받아서 위탁을 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M&A라든가 했을 때는 다시 동의를 받아야지 그걸 인용을 하게 되면 개인정보법 위반이죠. 그래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면 이제 파기를 하는 게 맞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침해를 당했다. 근데 과거에는 이제 소수 의견을 무시했는데 지금 그 권리 주장을 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법이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보안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의 정서는 이제 안전이 이제 크게 보안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시크릿 개념으로 볼 때는 따로 있어서 제가 일부러 이제 분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안전에 관한 건데요. 이제 국민안전교육진흥기본법이 이제 1월에 발효되면서 실질적으로 5월 30일 날 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국민안전처에서 했는데 다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행정안전부로 다시 이렇게 넘어갔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국민안전처에서 만든 건데 어찌됐든 처도 장관이고 부도 장관이에요. 그죠? 근데 처는 국무총리가 이제 책임을 지는 기관이고 부는 대통령이 책임을 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처와 부는 그렇게 구분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이제 대통령이 안전에 대해서는 챙기겠다는 그런 이제 의미가 이제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국민안전교육진흥법이 이제 국민안전처에서 만들었지만 이제 이게 승계가 돼서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이라고 해가지고 6가지 이렇게 나눴어요. 뭐 생활안전, 교통안전, 자연재난, 그 다음에 사회기반 체계안전, 범죄안전, 보건안전. 그래서 우리 사회생활에 여러분들이 여기 어디를 가든지 여기 어디는 다 이렇게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생활안전에 뭐 이제 시설안전이라든가 뭐 이렇게 화재 뭐 이런 여가 활동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분. 거기에 또 나이별로 해서 반복적으로 안전에 대한 이제 이렇게 부분이 어떤 그 우리 생활 속에 깊이 이렇게 이제 내재되어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교통안전이니 재난안전, 사회기반, 뭐 보건안전 이렇게 해서 이제 연초에 실시됐을 때는 지원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안전에 대한 화두가 커지면서 이번에 숭실대에서 국민안전 교육 그 지도사 과정이 개설이 됐는데 대단한 열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에서 5일을 이제 교육을 해서 35시간을 하는데 지원자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열기가 이제 그래서 그만큼 이제 안전, 그 어떤 이제 그 생리적 욕구가 충족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안전 욕구 그리고 이제 사회적 욕구로 이제 넘어가는 그 사회 수준이 이제 단계별로 올라가겠지만 편안하고 온전하며 탈이 없는 상태를 우리는 안전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과거에 죄송합니다. 과거의 방첩 개념으로 해서 안전과 보안은 별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이제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 안전과 관련된 단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 사회가 안전에 대해서 많이 의식을 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잠시만요. 그래서 이 관련 단체들이 많이 있고요. 나름대로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